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4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50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오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멀미가 날 것 같은데요. 3월 7일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써니전자를 조금 투자했는데요. 마이너스 6% 손실 중입니다. 탄핵 결정이 나야 그때부터 움직일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36%고요. BITX는 마이너스 10% 손실 중이에요. 어제 저녁에만 해도 8% 정도 수익 구간이었었는데요. 다시 마이너스 10%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시간 BITX는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SOXL 또한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SOXL은 20달러가 깨지고 말았어요. 차이나 전기차는 1.45% 하락했는데요. 약간의 조정 후 재차 반등이 기대돼요. 어제 오늘 비트코인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은 83,000달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25만 달러로 가기 위한 여정이 참 험난하고 힘든 것 같아요. 이 험난하고 힘든 여정을 버틴 사람만이 연말에 달콤한 수익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번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낙오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1% 손실 중이고요. 도지코인은 22% 수익 구간이에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59% 손실 중이고요.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56%, 넴은 마이너스 28%, 디카르고는 마이너스 17%, 이캐시는 마이너스 61%, 캐딘, 어독트월드는 마이너스 76% 손실 중에 있습니다. 도지코인만 조금 수익 구간이고요. 나머지들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대비가 점점 태풍으로 바뀌고 있어요. 레이 달리오가 경고를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재정적자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3년 이내에 심각한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위기가 정확히 언제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심장마비처럼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내 예상으로는 3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어요. 달리오는 미국 정부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를 구매할 투자자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어요. 또 부채가 쌓일수록 단순히 기존 국채를 팔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각종 제재와 채권 과잉 공급으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달리오는 달러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과 금이 안전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부동산과 달리 쉽게 압류되거나 과세될 수 없는 자산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부채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전략 준비금으로 채택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3월 7일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초고수들은 테슬라와 테슬라 2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크, 아이온큐, SOXL, 마라홀딩스, 템퍼스 AI 등 전통적인 테크주와 비트코인 관련주를 매수한 것 같습니다. 인텔이 그동안 똥볼을 계속 찾는데요. 이제는 점점 훈풍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주가의 현재 구간도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인텔과 함께 제조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인텔과 함께 제조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인텔의 첨단 생산 기술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다라고 밝혔어요. 이 테스트는 두 회사가 인텔의 수억 달러 상당의 제조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대요. 인텔이 제조 계약을 얻어낼 경우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래요. 인텔에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는 비트코인으로 승부를 볼 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자 우크라이나에선 강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어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은 로이터 통신에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안 좋은 사항이라며 이건 그 트럼프가 우리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판했어요. 이어서 지금 원조를 중단하는 건 푸틴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엊그제 젤런스키가 미국에 와서 수모를 겪고 돌아갔는데요. 결국은 그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건 경제력과 국방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평화적인 비핵화만 주장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방력을 갖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 운용사 피델리티가 최근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집해 주목을 받고 있대요. 피델리티는 두 차례 거래를 통해 총 1053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대요. 피델리티의 이번 매수는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지속됨을 보여주는 증거래요. 일본의 메타 플래넷 기업이 비트코인 추매를 위해 8,7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밝혔어요. 이는 약 1270억 원 규모래요. 자금 조달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뤄졌대요. 전날 메타 플래닛은 156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한 바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은 2391개로 평균 매수 단가는 82,100달러 선이래요. 3월 7일 금요일 암호화폐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블록미디어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독자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은 절대 다수인 95%가 전략 비축에 찬성했대요. 이 중 비트코인만 비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32%였고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모두 묶어서 통합해 전략 비축 자산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견도 28%나 나왔어요. 나머지 35%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알트코인 전략 비축을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하고 관리도 따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3월 7일 금요일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코인 업계가 전략 비축은 비트코인만 해야 된다라고 트럼프에 반발을 하고 있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외에 4개 암호화폐를 전략 비축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반발했다라고 밝혔어요.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인사들은 비트코인만이 전략적 준비금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주장하며 다른 화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암호화폐 업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82,500달러를 가리키고 있고요. BITX는 마이너스 8%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SOX XL 또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내리막과 오르막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없이 내리막이 나올 때도 있고 한없이 오르막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정상은 나올 거예요. 주가의 폭락으로 힘들고 두렵지만 잘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